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밤 9시입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이번에 총선에서 강남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구에서 탈북민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이 소식을 듣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탈북인 3만 5천 명의 대표가 된 셈이고, 그리고 한국으로 탈출하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자유민이 될 수 있다, 기업인이 될 수 있다, 교수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전체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태영호라는, 이분은 이제 본명이 태구민입니다. 태영호라는 자유의 미사일을 김정은을 향해서 발사한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요사이 김정은의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 있는 논평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태영호의 입장,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글들은 상당히 읽어보면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분의 출신, 경험, 그리고 분석하는 틀이 이 한국에서만 산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북한의 반응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원산에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정차해 있는 사진을 찍은 데 대해서는 이건 아마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의 논평을 했는데, 이걸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신변 이상설 관련해 추측이 난무하지만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우선 강조한 태영호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까닭에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대하여 북한 체제의 관성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성적 측면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북한 체제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하는 그 맥락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 상황은 특이 동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점이 많다.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이 동향이 없다. 그리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원산에 있고, 김정은이가 원산에 있고 살아있으며 아주 건강하다,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볼 면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의 반응은 이상하다, 여기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태영호 씨가 몇 가지 이유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인 4월 15일 즉 김일성 생일에 손자가 할아버지 시신이 있는 금수상 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은 점, 이것은 후계자가 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이 수술 이후에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도해서 해외에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 반응을 내어놓지 않는다. 가타부타 반응을 내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 북한도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체제이므로 바깥에서 술렁술렁대면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즉 평양으로 들어간다.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세 번째는 북한 공관에 질문이 쇄도하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무대응을 하고 있다. 무대응인 점이 이상하다. 네 번째,
4월 15일 이후 김재룡 내각 총리만 한번 언론에 등장했을 뿐 최용해, 박봉주 등 주요 인물들 동향이 보도되지 않는 점이 또한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태영호 씨는 38 노스에서 보고한 김정은 전용 열차는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 정찰 위성에 감시당하고 있다고 의식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동선을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기만 전술을 항상 쓰고 있다. 전용 열차가 원산 김정은 초대소 옆에 있으니 김정은이 원산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김정은이 원산 초대소에 있을 경우 오히려 전용 열차를 옆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이동은 선대의 교통정리에 의한 하향식 수직 이동이었다. 만약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동된다면 북한 역사상 첫 수평 이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오빠가 누이에게 이제 권력을 주는 거니까 상하간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당 정책이나 체제는 수평 이동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김여정은 30대이고 북한 지도부는 60 내지 70대로 30년이나 차이가 나 김여정이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씨는 또 김평일의 경우, 김평일은 김정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들이죠. 김평일의 경우 현 북한 지도부 중심의 많은 인사들과 남산중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동문으로서 어릴 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자란 북한판 태자당 일원이다. 김정은의 후계가 김여정이냐 김평일이냐가 아니라 김평일도 변수로 나타날 수 있는 인물 중 하나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주 균형 잡힌 논평이라고 봅니다. 역시 태영호 씨가 무엇보다도 북한 출신 엘리트이므로 북한의 생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쓴 것이라서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역시 북한이 너무 오랫동안 무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수술 후에 아주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누워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타나서 얼굴을 보이기에 민망할 정도의 몸이 상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의식이 불명이라든지 뭐 사망은 아닌 걸로 봅니다만은 여러 단계의 이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뭉뚱그려서 특이사항 없다고 하기에는 북한의 반응은 이상한 점이 많다. 이렇게 딱 집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다. 자기가 북한의 정권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이번은 그런 매뉴얼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알고 있다. 그럼 말 안 하겠다. 또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도 들어보면은 딱 부러지게 건강하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흥미를 북돋우는 것인데 만약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하다면은 반드시 극적 반전으로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대담한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게 될 것인데
지금 태영호 씨의 이야기, 그리고 천영우 전 안보수석의 이야기, 그리고 몇 사람의 그 국정원 출신들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은 신중하죠. 특히 정보 판단은 단정적으로 이가 옳다, 맞다, 틀림없다, 100%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가능성이 뭐 80%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경우죠. 다만 가장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역시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원산에 있고 살아있으며 건강하다라는 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한국에서 나왔으므로 일단 지금 세계 언론은 그것을 가장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를.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국 정부의 태도를 중시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즉 중국발로는 중국의 한 수십 명의 의료진이 급파되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냐, 아니면 김정은 건강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자꾸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서 태영호 씨의 분석이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나 뭐 쉽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죽었단 말이냐, 아니면은 살았단 말이냐, 아니면 중태로 누웠단 말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답은 있을 수가 없죠. 천영우 전 수석 이야기대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은 CNN이 아니라 귀신도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50시간쯤 지나서 발표를 했는데, 그 50시간 중에 주변 국가 정보기관 중에서 어느 한 정보기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벌써 정보기관이 의심을 가지고 정보 수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타겟팅이 분명하게 딱 됐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정보 수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좁은 타겟을 집중해 가지고 어떤 정보력을 집중시키면 거기서 많은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김정일이가 어디서 죽었다더라, 김일성이가 죽었다더라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타겟팅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거죠. 그럼 지금쯤은 한미일 사이에 상당히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나타나지 않는 게 11일에 나타났고 지금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17일 지났는데 글쎄요, 4월을 넘길지 5월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